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8월 첫날, 8월 1일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주간 단위의 저희 전략은 낮방송을 통해서 매일 청취하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주식은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는 곳이죠. 장점, 제가 젊은 날에 가장 좋아했던 거 변화무쌍하고 다이나믹하고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다. 예, 늘 새로운 거를 대비해야 된다. 단점, 세상사의 모든 일에 지금 반영되고 있고 특히 안 좋은 이야기에도 반영도 참 잘 된다.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변동성 자산이고 위험 자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하락 이유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일단락이 된 모습이에요. 네,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아니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이라고 했죠. 네,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개인 투자들이 가장 크게 잃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장 크게 자산을 잃느냐? 확신과 확신에 차서 이제 그 종교 수준 신앙으로 바뀌는 거지. 그 상태에서 자기 확신과 수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을 때 큰 로스를 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은 누구나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는데 중요한 거는 수급 끝발이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도 같이 봅니다. 지금 오늘 실은 일본계 자금, 일본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한국에 좀 들어왔거든요. 예, 낮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살까를 생각해줘. 오늘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수급이 미국이나 지금 다른 나라처럼 빵빵한 수급이 아니고 열악한 수급 아닙니까? 가뜩이나 24년은 이제는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코스닥 거래대금은 5조, 6조밖에 반토막 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일반의 힘으로 대형주를 사가지고 전망만 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고 기관들이 배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8월에도 오늘 제목대로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 의존해가지고 가는 장이에요.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보셨죠? 일본 여파 때문에 엔캐리 자금이 나올 거다는 이야기도 방송에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들었을걸요? 외국인들이 매도 나온다 이야기인데 왜 매도한지도 모르고 일방당하고 있지 지금. 아셔야 되고 찾아야 되고요. 노력하시면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쨌든 8월도 역동적인 장이 예상됩니다. 되는 가운데서 대표주 지박장세인데 오늘은 아마 어제 오후에 이제 일본이 이제 금리를 25p 그러니까 0.25% 인상하고 그래서 이제 엔캐리가 예상치와 보합이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습니다.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어제 바로 나스닥 선물이 반응하니까 가장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반도체 AI 축이 선제 반영하고 빵 하고 강세가 나죠. 삼성전자, 아이닉스, 또 이오 테크닉스, 원익 IPS, 예, 한미 반도체도 좀 고개 들었고 이제 반도체가 좋았는데요. 예, 오늘은 미국이 엔비디아 12% 급등에 이제 하이테크 산업, 빅테크에 우리가 연동되고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놈들을 좀 찌그러지기를 바란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아마 토마토TV에서 소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업종에서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악플을 다는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작년에 제가 2차 전지를 7월 말 8월 마지막 에코프로의 MSCI 지수 편입일이 8월 30, 그러니까 31일가 그날 마지막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125만 원이었습니다. 종가가. 노래를 불렀는데도 그때 제가 2차 전지 매도 의견을 주니까 신앙심에 투철한 2차 투자자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당시에. 그 기회를 생생히 알고 있었잖아요. 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매우 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난 제가 트럼프의 비습이 이제 3주, 4주차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방송에서 하이닉스 축과 반도체 축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다. 이것은 저 시장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충분히 고가 매도할 기회를 줬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3주 동안 꺾여 내려왔어요. 그거 구조적 변화, 이게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 반도체 단기 매도하고 다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업종에 대해서 반대는 뒤에 나오면 공격하는 거지. 그거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작년에 2차 전지도 그랬고요. 네, 제가 상당히 그 부분은 안타깝고, 네,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저 또한 몰라요. 다만 저는 시장에 지금 수급 주체들이 움직이는 이유라든지, 예, 어느 축에서 자금을 베팅할 건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네, 기반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내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자기 업종에 반대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왜? 여기서 제가 객관적으로 시세를 보고 매도도 이야기하고 매수도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 종목 매도하면 다 미워하는 거지. 과거에 오늘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이 말씀 할게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투자 연들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한 2010년 이전에는요. 과거에 제가 삼성전기를 그날 2008년도에 매도 신호를 한번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예, 투자자가 저를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여전문가가 삼성전기 매도해라 하면 그 질로부터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빠진다 생각하는 거죠. 저 하나도 작은 힘인데 그 대형주가 작은 개인의 의견대로 가나요? 빠질 만한 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실적 피크아웃 칠 때였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 때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본질을 이해하세요. 대형주는 개인들의 힘으로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큰 자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엔캐리가 청산되고 이제 조금 매도가 조금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엔달러가 이제 150엔 초입까지, 사실 일본도 엔저가 무조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베 시절 이후에. 기시다 시절 와가지고 엔저의 후유증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옆에 있으면 너무 몰라요. 관심도 없고. 오늘 일본 이야기도 좀 할 건데. 지금 이제 엔저의 메리트를 느끼고 투자했다가 외국계가 최근에 많이 뺐어요. 일본 시장을. 일본에 빼고 그러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는 자금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아 퍼시픽 자금, 이 펀더들은 요 안에 머물니다. 어디를 베팅할까요? 한국 바로 나오겠지 아니라는 것이. 인도부터 먼저 갑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다음으로 좋은 시장은 인도라고 해요. 인도는 성장 스토리들도 좋고 국가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부럽네요. 너무 대조적이라서 최근에. 네. 그래서 인도 시장으로 가고 일정 수준의 한국 시장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 4천억 들어왔죠. 근데 오늘 그 일본계 빠져나온 자금이 무엇을 베팅했는가,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반드시 저녁에 체크하세요. 그 중에 몇 개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도 한국에 들어가서 자세히 모르죠. 뭘 사야 될지도 몰라. 모르는 데도 있고, 계속 지금 한국계 소스를 받는 그 한국 점담반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카버리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카버리 들어가 자기들이 봤을 때, 예, 평가해가지고, 뭐예요?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쌓아야 돼요. 평가 가치가 싸고, 두 번째, 실적의 연속성이 보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차트는 싸게 느껴지나, 밸류에이션이 비싸게 느껴지는 주가는 안 쏘아준다는 거죠. 네, 이 수급적 열세, 어준한 양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가 별도로 같이 움직인 거는 간단해요. 네, 삼성전자 제가 또 한 번 다지고 바닥 다지고 또 제가 8월 하순 9월에 갈 시간이 오고 또 반도체 시간은 오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업황이 끝나고 죽는 건 아니지.
네, 무슨 뜻이 있느냐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네, 주도주라는 거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바뀌고 변화도 되는데 주도주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빨리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한 일주일 쉬면은 바로 복귀시켜주고, 네, 저가 분할 매입하거나 혹시나 물리더라도 단가를 낮추면은 수익도 주고 빨리빨리 그날 안으로 최소한 승부가 나오는 게 주도주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방산과 선택바이오테크는 주도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건재합니다. 많은 사람 오늘 10중 9구가 오늘 빅테크 강세에 반도체가 주도할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는 뭐 정강우약이 나와버리면서 마이너스 800원이 돼버렸죠. 86,000에서 83,000원. 어제 아마 IT 전략을 제가 썼습니다. 단기는 매도하고 다시 기다려야 된다 했습니다. 강세 구간이었으면. 네, 근데 반도체는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때가 왔다 싶을 때 이 코너는 선택과 집중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시간 조정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정책적 변수 때문에 프리미엄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조선방산 바이오테크 조방바장에 코스피는 제가 조방근 장세다 했습니다. 근이 뭐예요? 건설이죠. 오늘 건설주도 다룰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뭐 방송에 이야기한 GS건설이 2만 원 넘어가죠. 한 가지만 오늘 이야기할게요. 오늘 서두가 좀 긴데 아셔야 돼요. 이번 주초 수도권에서 청약이 3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동시 접속자가 290만 명이 몰려요. 그건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시장에서 지금 지난 5월까지 빠져나간 자금들이 부동산을 베팅한다는 거죠. 왜? 종부세가 완화되니까. 네, 이게 참 아쉬운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의 자금들이 시장에 안 머물고 있고 부동산에 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베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저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수급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반기 장세의 핵심 전략. 지난 시간에 미국 대선의 판도에 대한 특별한 화면이 있었죠. 그 화면에 힌트를 받고 어느 방향으로 하반기에 투자를 하실 건가를 눈치가 빠른 분들은 빨리 캐치가 끝났을 거고 눈치가 느리고 지금 한국 주류 언론이나 미국의 뭐 CNN이나 ABC 방송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다 유태 언론계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네.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네. 진실을 이야기하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그리고 진실편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됐죠. 언론 마스크. 그래요. 결과는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 11월 5일이니까, 그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주식의 판도와 축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승부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2015년이 아니고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 2020년, 2024년 이렇게 되는데 제가 15년이라고 16년으로 정정해 드릴게요. 2020년에 트럼프가 코로나가 와가 주가가 폭락했죠. 네, 대선 전에 주가가 폭락하면은 재선 어렵다 했죠.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 이제 빅테크들 급락 조정이 있었는데, 네, 반등은 나오죠. 그래도 미국은. 네, 저기서 어떤 향배가 결정나는데 지금 시장이 반응은 단기적으로는 빅테크가 몰리더라도 다시 저는 미국도 산업 경기주들이 다시 배팅이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표 업종은 조선방산, 코스피는 건설주 봐야 돼요. 왜? 분양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돈이 부동산으로 가버렸다는 거야. 주식이 한 100조 이상이 빵빵 들어오고, 여러분들 보유한 중소형주들도 낙폭가 아래 급등 나오고, 뭐 상가 랠리도 나오고, 이런 장이었는데, 그죠? 그런 장은 당장은 기대는 하기 힘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대선 캠페인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주식시장에 추는 거 그러거든. 당시에 트럼프가 폭망하고 바이든이 될 거라는 걸 한 사람들은, 미국 민주당의 정책 수혜주를 샀었을 거예요. 그게 뭐였죠?
바로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였고, 그리고 한때 태양광 관련주였죠. 풍력, CS 윈도도 크게 갔었어요, 당시에. 2020년도에 CS 윈도가 제일 크게 갑니다, 실은요. 풍력 CS 윈도가. 20년, 21년 크게 가요. 똑같아요. 지금 세상 변화가 어떻게 나올 거냐 보고 이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있거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 이게 논란이 될 거예요. 다만 저는 폐지는 안 하기를 바라고 솔직히 어렵고 수정을 뭐 할 수 있겠지, 보조금을. 그러면은 그 변수가 있어가 제가 2차 전지가 반등은 나와요. 지금 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더 떨어지기도 싫어요. 반등 나오고 또 리바운딩은 나오는데 추세적 전환. 지금 제가 오늘도 공부할 이런 업종과는 비교가 된다는 거.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휘어질 때는 휘어져야 돼요. 휘어질 줄은 모르고 부러지면 부러지지 휘어지지 않는 성격 투자. 이것은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 탑9의 주식 포트 중심으로 가야 돼. 탑9은 뭐예요?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업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텀9에서 피어오르는 고는 이게 바텀이니까 바닥이니 밑에 있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지. 천만에. 외국인들 배팅하는 거 봐요. 밑에 거 오늘 많이 안 삽니다. 조선은 후순위가 이제 더 붙을 거예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시장은 결론적으로 제가 7월 이후에 트럼프의 지난 4주 전 피습이 큰 변혁을 일으켰다. 새로운 시대를 사전에 선침해하는 과정이야. 그 과정에 아무거나 쏘느냐? 절대 아무거나 안 쏜다. 조선방사는 진짜 실적이고, 오늘은 제가 바이오테크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디테일을 조금 넣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이오 업종을 개인적으로 연구한 시간을 업종별로 따지면은 지난 한 20년간 계산해보면 바이오 업종이 제일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어렵습니다. 임상 자료 분석하고 자문을 의뢰하고 다시 받아서 거기에 대한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안 되면은 탐방을 제가 직접 못 갈 경우에 탐방을 갔다 온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자문과 질문을 구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제대로 된 바이오 투자하려면. 제일 어렵습니다. 네, 지금 그 전에 AI 시대는 다시 열립니다. 열리는데 24년 상반기에 줬던 큰 프리미엄은 제거하고 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시간도 저는 올 것 같아요. 언제 올 건지 누구나 알 수 없죠. 8월 빠르면 하순. 늦으면 9월에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하세요.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일단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 오늘은 자 섹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전략을 저의 전략을 제가 다른 바이오는 공식 추천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관심 영역이다 이 정도 표현으로 좀 깎아내리죠. 다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투자한 분들 많고 재미도 많이 봤을 거고 알테오젠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오늘 30만 원 갔으니까 아유 이제 고점이겠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의 30만 원 시대가 열린 거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게 받침이 되는가에 대해 공부를 좀 합시다. 알테오젠 참고로 작년에 제가 6만 원에 했어요. 저의 개인 유튜브 비기슈 여인수 TV에서 제목이 저게 작년 11월 6일인가 그럴 거예요. 알테오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저의 그 메인 제목이었어요. 엊그저께 키트루다 알테오젠과 지금 로열티 계약이 되는데 전혀 밝혀주질 않아. 저는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밝히지를 못하게 합니다. 공시도 못해요. 나중에 다 드러나는데 시작은 이제 알테오젠만큼은 알기 시작했다는 거지. 비밀을. 키트루다와 계약이 됐죠. 세계 제일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먹어서 실적 보니까 분기 매출이 10조가 넘어요. 그러면은 연간 매출이 얼마예요? 40조짜리죠. 저거랑 로열티 계약이 됐다니까요. 더 매출이 늘어났어요. 24년에. 저거 서울시내 지금 뭐 웬만한 대형 병원 다 지금 이제 화학정료법에서 키트루다 쓰거든요. 전 세계 쓰고 있으니까. 40조 매출이야. 저 약을 2026년 이후 이제 9월에 이제
해수제형 3상 결과 마무리하고 나면은 아마 분모가 떨어지는 게 빠르면 연말 내년 뭐 1분기라고 내 보는데 이제 SG제형을 판매할 거예요. 최소 20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최소가. 근데 결론적으로 SG제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SG제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번에 산도저랑 계약이 체결된 거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26을 이어갈 때 다시 봐야 된다. 산도저가 누구냐 하면은 스위스 제약사인데, 알테오젠도 알고 조금, 셀트리온도 공부 좀 하고요. 공부 좀 합시다. 오늘 여기 할애를 좀 많이 할게요. 조선방산, 그 다음에 다색다들은 제가, 주요 전략만 말씀을 드릴게요. 산도주는 스위스 노바티스의 관계사예요. 자회사예요. 산도주 요번에 그 체결한 게 마일스톤 앤 로얄티 계약이에요. 그게 뭐냐? 임상에 너가 성공하면은 SG제형으로 마일스톤 금액 들어간다. 금액은 공개 안 했죠.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할 건데 그 판매하는 매출이 20조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28년이 아니게 좀 시간이 걸려요. 저게 20조짜리 매출이라 계약사랑 로얄티 계약이에요. 히트루라다가 로얄티가 몇 퍼센트인가 지난번에 작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적게는 추정 끝에 4, 5%일 것이고 많게는 8%될 것이다. 그게 플렉스블 계약이라고 했죠. 예, 매출이 20조 넘어가고 30조 되면은 로얄티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로얄티는 공개 안 하죠. 비밀 유지 계약이에요. 블락버스터 신약이 왜 알테오젠의 SG제형을 원할까? 요거부터 공부하고 다른 제약사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차트보다는 좀 화면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하면은 시뻘고 해가지고 있는 게 저게 뭐냐 하면은 히알루로니다제의 분자 구조를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저게 뭐냐? 예. 여러분들이 전염병 예방, 코로나 치료제, 백신은 그냥 팔에 맞아도 되고, 엉덩이 맞아도 되죠. 몸속에서 퍼지면서 효능을 발휘하는 거고. 어떤 특정 부위에 항암을 잡거나 큰 종양을 때려잡으려고 하면은 정맥을 주사해가지고 타고 가서 타겟팅을 해서 쏴줘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 종양이나 암을 치료할 때는 이게 정확한 타겟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 정맥 주사한테 맞으려면 2시간 걸리죠. 기존 약품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웬만한 세계적인 신약은 이렇게 지금 투약되거든요. 그 이제 엉덩이나 팔에 근육 주사처럼 맞는데 몸속에서 찾아가가지고 정확한 그 타겟에 들어가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이 쉬울 것 같죠. 매우 어렵습니다. 이 히알루로니다제를 만든 회사가 전 세계 2곳 있는데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할로자임이 한 3세대급이면은 알테오젠은 4세대급이에요. 실은 알테오젠, 펩트론 공통점은 창업주들이 전부 다 LG생과 출신들이에요. LG그룹, LG 출신들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들이에요. 네, 정혜신 박사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왜 대형 신약사가 큰 계약이 뻥뻥 계속 터지느냐. 블록버스터 신약은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지금 나중에 이야기할 셀트론도 짐펜트라, 그래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라가 드디어 나왔죠. 그래요. 블록버스터 신약은 30년이고 40년이고 쓰는 신약이 있습니다. 지금 아스피린을 대체할 약이 물론 타이레놀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스피린을 전 세계가 연간 매출액이 4, 50조 되거든요. 약 하나예요. 근데 이게 블록버스터 신약은 독점이 다가오면은 당장 바이오시밀라가 등장하죠. 바로 한국 같은 데서 등장하고 미국이나 유럽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특허 만료되고 나면 10년 또는 긴 거는 20년. 이제 바이오시밀라한테 뺏기는 거지, 시장을. 뺏기기 싫죠? 이 약 더 팔 수 있어. 약 경쟁 상품이 없어. 독점 기간을 늘리고 싶다는 거야. 히트루다도. 지금, 이번에 산도제도.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가총액 1등이 다이치 상쿄. 예, 다이치 상쿄. 지금 일본 시가총액 1등입니다. 저 회사도 이걸 원하고 있어요, 실은. 중국도 이 기술을 원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과도 계약건이 최근에 있었고.
왜냐면은 특허 만료 시점에 바이오 시밀러한테 뺏기기 싫으니까 SG적으로 새로운 타입으로 탁 바꿔버리면은 새로운 이제 특허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오기 전에 밟아버려야 되겠지. 그죠? 그게 밟아버릴 수 있는 수단이 SG정이 되는 거예요. 키트루다를 능가할 면역암제는 지금도 없어요. 한국의 HLB가 키트루다를 능가하기가 힘들 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잘해야 중국 시장을 좀 제가 좀 가져갈 것 같은데. 탐넬루지막 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다른 계약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장이죠. 그러면은, 알테오젠의 시총이 지금 오늘 17조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 자리를 역전할 거다 이야기 드렸죠. 요거 언제 드렸죠, 제가? 6월 달에, 지난달에 드린 것 같아요. 7월에 드렸습니까? 역전이 되든지, 저 친구가 한 말이 맞는지, 예, 저 친구 한 번씩 뭐 큰 거 잘 맞춘다 하던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오늘 알테오젠 16조 9,500억이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그래도 막판에 반등해가지고 18조네요. 지금 약 1조 1,000억 차이 나요. 역전한다, 한 표. 왜? 가시성이 뚜렷하게 보이면은 배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시성,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 알고 계세요. 다이치 상표는 실은, 예, 그거, ADC 저해제, ADC 저해제도 알아요.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 움직이죠?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또 7만원대에서 9만원대 갔다가 또 어제 오늘 소화하다가 또 돌아서는데, 리가캠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DC 기업인데, 그럼 ADC는 뭐냐?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SC는 알았다, 그죠? ADC라는 거 리가캠을 얘기하겠네. 물론 1등은 지금 일본 기업입니다. 좀 이야기했던. 지금 시가총액 일본의 제약에서 1등이에요.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요, 실은요. 네. 지금 리가캠이 ADC라는 게 뭐냐면은 투약하면은 막 검버섯 나오고 머리 빠지고 부작용,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는 거를 부작용이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멀쩡한 세포, 정상적 세포는 피해가고 딱, 예, 타겟 되는 암세포나 종양세포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ADC 저해제 기술이에요. 요거 필요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 기업이 날아간 거예요. 상용화되면서. 그 회사도 알테오젠과 엮일 겁니다. 올 가을 8월, 9월 요건 아직 미공개인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오늘 알려드리고 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대가 고점이 아니고 30만 원대 진입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궁극적으로 연내 4자를 구경시켜 줄 수도 있다, 한 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미리 단정하고 누구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비싸죠. 비싼데 셀트리온은 오늘 차트를 한번 안 봤는지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이 한 2년 쉬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움직이죠. 18만 원 저점에서 밑에서 2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소화 중입니다. 아이고 많이 올랐네. 또 혼자 정하겠지. 자세히 보면은 23년 이거 합병 기대감 때문에 연말 연초에 붙었는데 실은 박스권을 몇 년간 이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2022년 초 21년에 바이오주들이 고점을 낮춰요. 자,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년 이후에 21년 코로나 때 바이오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21년, 22년, 23년이 누구가 주도한 양이죠? 바이든 시대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전기차 2차 전지가 주도했죠. 이때 제약바이오는 완전히 죽여놨어요. 처절하기만큼 죽여버렸어요. 왜? 2차 전지 에너지로 가고 바이오 약값이나 정책도 안 써주고 특별하게 미국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처절한 하락 조정기를 거쳤어요. 왜? 그 시간은 2차 전지가 향유하는 시간이에요. 2차 전지만 보는 분들은 제발 좀 멀티플하게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세요. 한 우물만 파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이런 데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자, 트럼프가 된다 안 된다 저는 말할 수 있나요? 하지만
모든 정황 증거가 보니까 될 확률이 엄청 높다. 우리 한국 언론 지금도 해리스 부통령만 막 계속 부추겨주죠. 트럼프가 뭐 미워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약간이나 정책을 쓰겠대요. 네. 그러면은 3년간의 우열이 바뀌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제가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지난 3년간 2차 전지장이었죠. 21년, 22년, 23년. 23년에 큰 꽃을 피웠고, 그때 또한 바이오는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셀트리온 차트가 나아요. 네, 이런 거 보시면은 잠깐 차트 하나 볼까요? 이것도 그나마 낫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지금 부상하고 있는 리가캠도 정말 좋은 기업인데, 이거 한국에서 너무 평가를 못 받았던 거거든요. 다수는 완전히 죽어 있었죠. 지금 무늬만 바이오들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차트만 보니까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시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절이. ABL 바이오 차트죠. 쪽에서 최근에 이제 전부 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절, 앞으로의 3년을 어쩌면은 지금 시장이 미리 반영하는 구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하나도 안 오죠. 네, 당장 내가 부여한 업종과 종목만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걸로 좀 갇혀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절을 저는 선제 반영하고 있다, 지금 장이. 그 안에 바이오테크 중에 진짜 살아남았고 숫자로 검증되고 기술력이 검증돼가지고 기술 이전 계약 단계까지 간 기업은 터진다. 2024년 하반기에도. 그 안에 대표급은 알테오제고, 방금 얘기했던 셀트리온은 2년간 걸친 이 박스에서 벗어나는 장기바닥 탈출 시그널이 나와요. 이유는 이유 없는 베팅은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가 그게 실은 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라, 휴미라가 한 20년 가까이를 승승장구하고 세계 최대 신약 제품이었죠, 매출이 한때. 짐펜트라가 미국 PBM 대표 기업하고 지금 한 군데 계약이 됐고요. 또 한 군데 계약이 됐는데, 짐펜트라의 출격,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바이오시밀라의 확장, 요것만 해도 크고, 두 번째,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이 잘하는 게 그래도 CDMO, 위탁 생산 능력이죠. 오늘 실은 녹십자의 급등도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CDMO에 따른 실적이 세지니까 너무 반영이 덜 됐다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물론 미래일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 저 또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24년 이번에 하반기 대선 앞둔 3, 4개월 전에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촉이 전달되고 있어요. 실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제약바이오로 베팅하죠. 리가캠도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을 겁니다. 7만원대. 지난달에 제가 IR 갔다 온 친구들하고 통화하고 직접 자료도 좀 받았는데, 사장께서 매우 확신하더라. 하반기 라이센싱 아웃을 하겠다. ADC 제재. 그래서 제가 아마 9만원 건져했을 거예요. 저것도 자세히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높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제약바이오 다 죽여놨다니까, 지금. 3년간. 녹십자 차트가, 오늘 녹십자가 CDMO 때문에 급등했는데요. 녹십자가 지금 단기는 급등했는데, 이렇게 일단, 코로나 때 날렸죠? 코로나 거품 때문에 이렇게 죽였던 거예요. 동아제약, 녹십자, 코로나 때 날렸잖아, 한테. 완전히 지금 21년 이후에 코로나 덕분에 너무 거품이 심했던 거죠. 다 빼버린 거죠. 이제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린 것 뿐이에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 저기는 거품이었어요. 마치 2차 전지가 작년에 눈에 불을 켜고 거품을 쳤듯이 한 번 장기 고점 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식은. 이 녹십자의 모델을 기억하세요. 한 번 거품을 물고 대시세가 터지면 한때 50만원까지 갔죠?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지하 2층, 바닥입니다. 지하 3층, 지하 4층, 더 이상 안 빠져, 박스권. 이게 장기 탈출하는 거아니에요. 진짜 장기 고점, 큰 고점 치면 2, 3년 빠집니다. 바이오가 지난 2, 3년 빠졌던 종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녹십자가 가장 표면적이네. 왜 베팅하는가, 외국인들이. 기억하세요. 만약에 미국에 대선 변수가 없었더라면 2차 전지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더 나은 가격이 있을 건데, 어떤 정책적 변수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 자시세가 났는데, 뭐, 보로노이, 퓨처캠, 펩트론, 리가캠 바이오. 실은 그 4개 기업이 뭐라도 할 기업들이에요. 보로노이도 비소폐암 치료제 효능이 끝내줍니다. 퓨처캠은 이미 노바티스 제품 경쟁 신약 제품보다 더 효능이 뛰어난 것도 검증됐고요. 펩트론에 지속 가능한 한 달 맞는 약을 일주일에 맞는 약을 한 달에 한 번 맞게 하는 그 약의 효능도 상당하게 글로벌 파업들에게 검증됐기 때문에 사실은 월드와이드 글로벌급으로 지금 격상한 기업들이에요. 그냥 제가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정도 힌트만 딱 드릴게요. 그 안에서 뭐라도 터질 것이다 그래. 진짜 터지는지 한번 보세요. 네, 뭐라도 터진다 말씀드리고. 자, 방산주는 오늘은 제가 차트를 물론 안 보여줍니다. 또 차트 올라가면 내 거는 밑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주식들은 저 위에 제가 위화감을 조성할까봐 다 아시죠, 그죠? 방산주는 지난주에 제가 타이틀이 똑같아요. 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5월 24일 이 코너를 신의 한 수를 맡았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뭐 출연 제의가 있었는데 끝까지 제가 반려하다가 이번에는 거절을 못하고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 코너를 맡고 제가 실은 주중에 조금 만나야 될 사람도 못 만나고 있고 조사를 작업하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가서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좀 불편함이 실은 있어요. 왜? 이 방송 때문에 수요일 준비하고 이틀 꼬박 시간을 다 써버려야 되니까. 그렇다 해서 한번 맡았는 거를 빨리 그만둘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요. 근데 방산주는 그날 이야기했죠. 지난 50년간의 결실입니다. 이야기했는데 그 결실이 이제 시절이 원하는 거예요. 시절이 원하고 실적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시절을 베팅하세요. 연말 되면은 항상 우리 이 토마토에 뭐 연말 특집 프로 하시는 피디께서 저한테 뭐 내년 전망해달라 했는데 제가 매년 하다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냐면은 미래의 전망은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시절을 그냥 타야 되고 시절에 맞는 베팅을 해야 돼요. 작년 연말 기점에 AI가 대세가 될 거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뭐 하락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시절이 원하고 실적이 받쳐주는 것보다 좋은 게 있나요? 또 하나 지금 뭐 트럼프 시대가 열린다면은 더더욱더 방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대요. 지금도 고점이 아니에요. 고점을 논할 자리가 아니라 3분기에도 발주와 계약 모멘텀은 또 있을 겁니다. 야, 저 친구 뭐 믿고 방송에서 뭐 저런 이야기까지 뭐 지가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왜 웃기는 친구구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뭐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2차 전지를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최근에 반도체를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시장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방산주는 등락이 있더라도 어제 뭐 하나이로서도 급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퉁 하고 뭐 차트 안 보여준다 해도 참 그죠?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3만 원대 이야기 들었던 노템이 5만 원 시절이 열리고 있어요. 저런 애들은 뭐 좀 빼나 싶으면 바로 가는데 내 거는 찌질이도 못 가고 말이야. 정말 불공평하죠. 외국인들도 한국에 들어와 아무거나 쏘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은 저는 뭐, 현대미포 기준으로 12만 원 넘어가면 챙겨도 좋다. 지금 뭐 HD 현대중공업 20만 원 넘어갔는데 실은 끝난 거 아니고요. 8월의 시세를
삼성전자가 주도권, 삼성전자는 반도체죠, 여러분들. 주도권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조선방산이 여전히 건재할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또 오늘 소화하고 고개를 들어버리네요. 하루 조정 줬고. 어제 하나회로서는 이제 뭐 패대기 쳤죠. 기관들이. 삼성전자 한번 사볼 거라고. 오늘 네, 선점해가 30만 넘어가니까 이제 털리고 삼성전자는 또 마이너스 나가지고 보였다 하면 오늘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수산매 돌리다가 꼬랑지 밟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LIG 넥소는 제가 추천해서 배제했었죠. 왜? 실적이 좀 작게 나올 것을 저는 조사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LIG 넥소 차트 한번 볼게요. 너는 배제인데 지금 차트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건 끝난 거고, 뭐 작년에 2차 전지는 갈 때 에코프로 40만 원이 고점이었어요. 40배 터졌는데 10만 원에서 4배 터지고, 그죠? 30만도 갔잖아. 똑같이 생각하세요. 갇히지 말고. 얘는 2분기 실적이 별로 좀 작게 나왔고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테스트 받았다 해가 주가 급등할 때 이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거 5년 이후에 될 겁니다. 내년에 될 거니까 한번 팔아라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요거는 방사는 한국형 방사는 3, 4는 끝날 수가 없어요. 또 재료가 있습니다. 실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메인 지상파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왔다가 갔어요. 폴란드에서 넘어올 거라 했죠. 7월 말에. 저 예측대로 넘어왔고, 그제 창원에 내려가가지고 하나이로스 공장, 저기 제가 잘 아는 동네죠. 거기는 성주동이죠. 거기가. 네, 방문했고, 과거에 삼성 테크인 공장이고, 거기서 한 13, 4분 거리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도 갔다 왔고요. 네, 신원식 장관하고도 만났고, 조율 작업이 잘 되었지 않느냐, 저는 좀 추정하고 있는데, 넥소는 폴란드 건하고는 제외해야 되는데, 얘는 중동건이 생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라크까지. 실은 이라크에서 넘어와가 지금 신원식 장관 만났거든요. 넥손 공장을 아마 오늘 간 거로 내들었는데, 그런 거는 보도 안 해주죠. 이상한 거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가지고 보도도 많이 하고, 가방 받은 이야기 이런 것도 1년 내도록 하는데, 이런 국가적 대소사에 대해서는 뉴스에 나오지가 않아요. 대통령 인기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은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이번 주 일어났습니다. 어떤 지상파도 보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온라인 기자 정도만 보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네,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저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만 원을 위협했는데 19도 잘 안 주네. 방산역에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다만 조정도 큰 조정을 주기가 힘들어요. 왜 기다리는 이슈들을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데 주겠습니까? 큰 조정을 안 준다는 거예요. 조선도 지금 좀 더 터지. 단 조선업종은 여기서 더듬비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 왜? 3분기는 뭐죠? 휴가철이죠? 휴가철에 조금 비수기입니다. 다만 시세는 더 남아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조선업종은 3분기 휴가철에 더운데 거제도나 울산에 가면은 용접하기 위해서 요즘 기계가 로봇이 하고 그러는데, 네, 뚜근 작업복 입고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여름에. 그거는 그랬다, 조선소에서. 그래도 급여를 많이 챙겨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돈도 벌고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조선업종이 잘 나갈 때 영업 환경이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거제도에 가면은, 지금도 제가 1년에 한 번, 2번 가야 되리서 갑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 안에서 조선주가 진짜 잘 나갈 때, 거제도의 강아지도 10,000원짜리 하나 물고 다닌다 했습니다. 강아지를 안 했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 거제도의 강아지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물고 다니더라. 길거리에서. 그 정도로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 그때에
2004년에서 2011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영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동안에 하나오션은 제가 추천해서 배제시켰죠. HD그룹만 봐라 했는데, 오늘 이제 이거는 좀 뭐 의미 있는 수급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박스의 가치가 꼼짝 말아야 했는데, 이건 왜냐하면 구남 쪽에 베이스를 줬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오션으로 바꾸면서 나중에 한국형 구축함, 이지스함, 그 다음에 우리 장보고함 같은 지금 잠수함, 이런 쪽으로 제가 특화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그룹이. 네, 지금 독고는 대우조선 과거 독고가 얼마나 크다고요. 컨테이너 발주도 어느 정도 병행해서 사고는 경영은 유연해야 되겠죠? 하반기는 이 회사는 실적이 다른 3사보다 못해요. 하지만은 하반기는 턴어라운드 가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용어는 안 뺐다 간다. 매물 소화하고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지금 삼성전자가 주도하지 않는 코스피 지수는 아름답진 않아요. 네, 뭐 지금 조금 8월 중순까지는 왔다 갔다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도하면 뭐 2850 금방 가겠죠. 지수장에 돈을 벌 거냐? 물론 돈을 버셔야죠. 네, 지수가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은 나는 섹터에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2분기에 호실적 예상되는 기업군들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력기기는 호실적은 나왔는데 제가 HD 일렉트릭은 제가 저거 착시 현상이고 그날도 8원 했을까요? LS 일렉트릭이 그날 25, 26만 원 갔는데 8원 하죠? 지금 18만 원대 내려왔잖아요. 반등은 있는데 AI 축 프리미엄 축소해야 되고 운임 효과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제로. 화장품의 2분기 실적들 좋은 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 플랫폼 기업, 실리콘트, ODM 업체, 한국콜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실적이 잘 나와요. 다만 최근에 우리 시장은 화장품이 시세가 크게 나고 난 다음에 지금 좀 박스권 등락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 6월에 가르쳐드린 화장품 업종이 뭐 바로 톡삭 업황해 주지 않고 미국에서 갑자기 손절하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여전히 수요는 견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정 압박이 나왔을 때 산 사람들 또 한 번 빠질 때 또 산 분들 계실 거야. 또 팔게 줄 거예요. 그 중에 터진 놈도 있죠. 지난달에는 어쨌든 뭐 마이크로 니들 기술, 피부 침투 기술 때문에 VT가 세게 나왔죠. 자, 그다음. 자, 후반에 이제 시간이 몰리네요. 게임사도 2분기 실적 좋은 기업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넥슨 게임즈.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신규 상장에 시프터, 뭐 6만원 공모가 왔다 해서 이제 7만원 근접했을 거예요. 이거는 2분기 실적이 좋아요. 그 두 회사가 유독 실적이 좋네요. 시프트업은 영업이익률이 제가 70%에 달합니다. 70% 넘어요. 실은 그 회사 대표께서 게임을 역대 개발해가 단 한 장만 젊은 시절에 실패하고 나머지 다 성공 대작을 만든 회사예요. 근데도 지금 가치가 낮거든.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방학 특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게임주 지금 펄어비스나 몇 개 빼놓고 매우 취약합니다. 다만 이 게임주 저 취약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는 중소형주들 화려한 실적 아니면 배팅 수급이 안 들어오죠. 수급 상황 아시죠, 여러분들? 내년을 좀 기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을. 시간이 좀 길게, 시계를 길게 봐야 돼요. 음식료 업종도 삼양식품 기준으로 실적은 난 잘 나온다에 한 표. 주가는 개판이죠. 또 뭐 60만 원 이어가고 깨면은 그래야면 싸게 그래하시면 수익은 줍니다. 요거 내가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 변화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내가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한 우물만 계속 바라보지 마세요. 엔저 시대가 이제 마감되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일본의 그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지금도 엔저예요 사실은. 그죠? 달러당 100엔 110원짜리 하다가 160엔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크게 엔저가 나. 엔저가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수입 물가가 비싸지가 마트에 물가가 막 올라갔답니다. 왜? 대신 수출 기업은 논한 거죠, 일본이. 그만큼 한 40% 이상 더 취했으니까. 제로 금리 시대를 종료했다. 그러면은 이 사태 뭐 그랬네 이렇게 한 사람이고 주식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거와 관계된 수혜 기업은 없을까?
반사기업은 없을까를 생각하는 그게 투자자들입니다. 그게 투자의 근본이고 정신이에요. 뉴스를 보고 메인 뉴스를 보고 어떤 관계되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이 주식시장 안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 젊은 날에 좋은 직장을 버리고 주식을 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너무 매력있다는 거지. 그죠?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 대한민국 최초로 엔트 회사예요. 그 다음에 게임에서 일본 진출에 잘나 넥슨 게임. 그 다음에 일본에 뭐 김 많이 팔죠. 음식료 지금 실은 한국 음식을 일본도 먹기 시작합니다. 일부 음식에는 매출이 있죠. 이런 것들 지금 다 주가 다 꼬꾸라져 있죠. 엔터 3사 중에서 그나마 실적이 좋아질 기업은 JYP. 개선될 거예요.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3분기에 월드 콘서트의 공연, 월드와이드 콘서트, 발음을 좀 잘해 줍시다. 네, 많이 나갈 거예요. 네, 게임 회사는 오늘 그런 여파가 오니까 차트 마지막으로 한 개만 딱 보고 마칠게요. 네, 오늘 넥슨 게임즈를 이렇게 배팅한 거예요. 지금 뭐 완전 프리미엄을 너무 낮게 평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적이 에이스라는 거예요. 시절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시세가 생성되고 변한다. 이게 주식시장의 논리 시프터. 이런 게임주들이 또 부각이 되었다는 거 참고는 하세요. 죽는 법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영상을 마쳐 전반부가 좀 길었는데 시절 변화, 시대 변화. 시절을 베팅하자. 우물 안에 갇히지 말고 한 업종에 갇혀서 꼼짝하지 말고 폭넓은 사고로 시장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고 예, 저 방송을 추종하시는 분들은 계속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은 화요일 또 예, 비기슈 여인수TV 유튜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